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오늘이 5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내가 이게 영상을 몇 번 찍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상하게 영상을 많이 찍네. 자, 우리 수업 내용 한 번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영역은 제조 영역이고, 제조 영역의 수업 목표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필요한 건 3가지가 필요하다 했죠. 설계도, 재료, 도구 3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설계도 배웠고 지금 현재 재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재료를 3가지를 배운다 했어요. 목재, 금속, 플라스틱을 배운다 했고요. 목재에 대해서는 저번에 배웠고 오늘은 금속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금속은 우리가 금속들 중에 대표적인 금속을 3가지를 배울 거예요. 계속 3가지네. 3가지. 철, 구리, 알루미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 먼저 알려주고 나머지 내용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은 금속을 사람들이 어떻게 썼을까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금속을 먼저 썼을까? 제일 먼저 금속을 썼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제일 먼저 금속을 썼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때 어떤 금속을 썼을까 하면은 대부분 이런 걸 썼대요. 청동, 구리, 그 다음에 청동을 만드는 게 구리랑 주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석도 썼을 거고 금, 은 요 정도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금속을 먼저 썼을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먼저 쓰는 금속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아마 내가 예상하기로는 2가지 중에 1가지의 특징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금속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즉 매장량이 풍부하다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매장량이 풍부하다. 매장량이 많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매장량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그 금속을 써야 되잖아. 그러면 금속을 쓰려면 금속이 일단 다른 금속과 혼합되어 있으면 쓰기가 힘들어. 그럼 혼합되어 있는 금속을 순도가 높은 금속으로 만들려면 무조건 금속은 대부분 녹여야 된단 말이야. 녹여가지고 그 금속을 추출을 하는데 녹이기 쉬운 금속, 다른 말로 추출하기 쉬운 금속을 먼저 썼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먼저였을 것 같나요? 자, 우리가 한번 첫 번째 많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맞는지 틀린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주변에 어떤 금속이 많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금속이 어떤 금속이 많은지, 즉 지구에는 무엇이 어떤 금속이 많은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구에 많은 금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과학 시간에 어설프게 좀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배웠냐면 지각 또는 지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한번 좀 이야기해 봅시다. 지구라고 말하는 놈은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2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지구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구 전체에서 우리가 캐내고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지구의 지표면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표면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표면은 지각이라 부르고요. 지구 전체를 이야기할 땐 지구라고 말하거든요. 지각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면 지각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산소가 제일 많답니다. 산소가 얼마나 많냐면 약 46% 정도나 된대요. 되게 많죠. 그래서 46%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금속 물질들은 산소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건 무엇이냐면은 규소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규소, 요새는 실리카라 부르던가. 자, 규소라고 말하는 거는 금속은 이렇게 쓰고요. 이 규소와 산소가 가장 많으니까 지구상에 제일 많이 흔한 거는 규소랑 산소랑 결합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산화규소라 부르거든. 산화규소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산화규소를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까? 찾을 수 있겠지. 왜냐면 2개 합치면 70% 정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구에 널리고 널린 거란 말이야. 산화규소 뭘까요? 가장 흔한 산화규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돌이라고 불러요. 돌. 여러분 주변에 돌 많지? 그냥 굴러다니는 게 다 돌이잖아. 이 굴러다니는 돌이 우리가 성분을 보면 산화규소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흔하고 그 다음으로 흔한 거는 뭐냐면 알루미늄이 흔하대요. 그러면은 알루미늄 흔하면은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 알루미늄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 맞아. 알루미늄 흔하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써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알루미늄은 언제부터 썼냐면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썼대요. 왜냐하면 알루미늄 추출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 다음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철이 많아요. 청동은 언제 나오지? 청동이라고 말하는 놈을 구성하는 성분이 구리랑 주석인데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한 26위 정도 되고요. 주석은 한 64위 정도 된대요. 그래서 실은 구리랑 주석이 별로 많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청동 시대가 없고 철기 시대부터 시작하는 나라들도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많다고 해서 먼저 쓰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지구 전체로 얘기하면은 철이 제일 많아요. 지구 전체엔 철이 제일 많은 이유가 그거래요. 지구의 외행 내 지구 중심부가 거의 다 철이래요. 그래서 나침반으로 하면 이렇게 바늘이 가리킨다고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 시간에 궁금하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구에는 생각보다 철이 많긴 하지만 철보다 청동을 왜 먼저 썼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점이 좀 든다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일단 그럼 금속을 어떻게 썼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금속 어떻게 썼을까요? 금속에 쓴 거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에 대해 알아야 되냐면 구석기랑 신석기 시대 때 썼던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불을 썼냐면 그 시대 때 불을 썼거든. 불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톡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민무늬 톡이, 빗살무늬 톡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톡이 어떻게 만드나요? 흙을 갖고 한번 만들어봐. 흙 줄 테니까. 못 만들걸? 흙을 가지고 톡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흙을 굽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가 그릇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불에 구워버리면 흙이 딱딱하게 굳어서 무언가 물건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굽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부 흙 같은 경우에는 불에 구웠더니 일반적인 흙보다 조금 더 반짝반짝거리고 딱딱한 흙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토기는 왠지 좀 튼튼하네. 이 토기를 만져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 봤더니 이쪽에는 돌멩이로 만드는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다. 그 돌멩이를 가져와 가지고 토기를 만들지 않고 뭔가 막대기 형태를 만들면 좀 더 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막대기 만든 게 청동방망이, 청동검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금속을 쓰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은 불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정말로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방금 전에 청동기 시대 때 썼던 금속 뭘 많이 썼다 했지? 구리, 주석, 금, 은 이런 거 썼다 했잖아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바로 녹는 점이 비슷하다라는 점이야. 얘네들 녹는 점이 보통 900도씨에서 1100도씨 사이거든요. 이 온도가 어떤 온도냐면은 바로 모닥불의 온도와 굉장히 유사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닥불을 가지고 그게 마침 녹았으니까 쓰게 됐다라는 거지. 자, 우리 여기까지 알려줬고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구리를 썼던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려면 이제 철을 녹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철은 몇 도에 녹을까요? 철은 1538도에 녹는답니다. 거기 생각해보기는 따로 필기를 안 해줄 거야. 이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거고, 이거 하나만 써봐요. 철은 1538도에 녹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1536도라는, 6도나 8도나 자, 그러면 이 1100도 정도 되는 모닥불이 1538도가 돼야지만 이제 실제로 철을 녹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식 말고 구석기, 신석기 제로 떨어져서 구석기남, 신석기녀가 됐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다들 봤더니 돌도끼 쓰고 있어. 나 그럼 철검 만들어서 내가 왕돼야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철 어떻게 만들어? 철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냇가를 지나가다 보면 좀 뭔가 거무튀튀한 돌이 있어요. 그 돌 캐내요. 그 돌이 아마 철광석일 거거든요. 철광석이 지구의 5%면 생각보다 구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철광석을 캐내서 부셔가지고 불에다 녹여서 1538도를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이 온도라 했잖아. 불의 온도를 여기로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청동기 시대랑 철기 시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재련 기술은 바로 뭐다? 불의 온도를 높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 그래서 두 번째 필기할사, 철을 녹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었다? 불의 무엇을 높여야 된다?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불의 온도 어떻게 높이나요? 높이는 거 말해봐.
불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연소의 3요소를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연소의 3요소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과학 시간에 언뜻 이야기하는데 연소하려면 3가지는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산소가 있어야 된대요. 맞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지? 탈물질, 연료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녹는 점, 아니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이 3가지가 갖춰지면 비로소 높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동일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한번 우리가 녹여봅시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이다?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야 돼요. 얼마나 충분히? 불이 활활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는 그냥 자연 바람으로 됐었던 게 우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부채질 해줬고, 부채질하면 팔 아프잖아. 부채질보다 조금 더 쉬운 게 뭘까? 발길질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발로 바람을 공급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발로 바람을 공급을 어떻게 해줬냐? 이렇게 공급을 해줬어요. 요거 뭐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요거 풀무라고 불러요. 풀무. 해서 사람들이 풀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풀무질이라는 걸 해주기 시작을 한답니다. 하면은 이게 발로 밟으면 바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치 뭐랑 비슷해요? 에어펌프랑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자전거 바람 넣는 거 해봤잖아. 에어펌프 같은 걸로 바람을 넣어주면은 불이 화르르르 잘 타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 이야기 있어요. 풀무질. 두 번째, 연료가 좋아야 돼요. 연료는 어떻게 좋아야 되냐? 우리가 이 시대에 썼던 연료는 무엇을 썼을까요? 아마 나무를 썼을 확률이 높아요. 그건 나무를 쓰는데, 나무는 전에 이야기했지. 나무는 어떤 구조다? 빨대 구조다. 그것도 어떤 빨대? 물이 차있는 빨대 구조다. 근데 물은 불이랑 안 친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쓰는 것보다 어떤 나무가 좋지? 우리가 잘 말려져 있는 나무를 쓰는 게 좋아요. 또한 나무 안에는 여러 가지 나쁜 성분들이 있어요. 타기 안 좋은 성분, 예를 들면 송진 같은 거. 그래서 안 좋은 성분들이 제거가 되면 되게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제거를 시키느냐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상한 방법을 하나 알아냈어요. 뭐냐면은 나무를 불에다 태우다가 중간에 나무에다가 진흙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무가 더 이상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태워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무가 타긴 타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지들 나름대로 막 타려고 노력을 하다가 탄소는 남아있고 나머지 불순물들만 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새까맣게 된 나무가 만들어져요. 이 나무는 불에 타긴 하는데 이 나무의 겉에 갈색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미 먼저 타버린 형태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라 부르죠? 숯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숯을 만들어주면 얘가 온도를 높여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불에 구워 먹는 것보다 숯불구이가 맛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엔 세 번째로는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불을 어디에다 가둘 필요가 생겨요. 왜냐하면 불은 자연 상태에서 공기 중의 온도랑 똑같으면 여기로 자꾸 열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가둬보고 싶어요. 불을 어떻게 가두지? 무언가 불을 가둘 수 있을 만큼 온도가 높아도 잘 버틸 수 있는 성분으로. 보통 무엇으로 가둘까요? 보통 벽돌로 가둬요. 벽돌. 돌 중에서는 일부 돌은 우리가 불의 온도, 우리가 1000도씨에 안 녹는 돌이 있거든. 그러면 그걸로 가두는 거야. 요렇게 해서 불을 가둬버리는 거지. 이렇게 가둔 불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가마라고 부른답니다. 해서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3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면 가마 속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면서 좋은 연료를 쓰면 불의 온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철을 녹이는 재련술이 발달되어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실제로 철기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불의 온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생각보다 철로 넘어가는 과정도 어려웠지. 거기에다가 아직 알루미늄은 쓰지도 못했어. 그리고 아까 내가 언뜻 이야기했나요? 구리랑 주석이 지구상에 우리가 비율이 낮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금속을 쓰기 쉽냐? 사람들이 쓰기 쉬운 금속은 필기해 볼게요. 매장량이 많은 게 아니라 추출이 쉬운 금속부터 사람들은 썼습니다. 추출이 쉬운 금속부터 사람들은 썼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좀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을 좀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금속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건 과학 시간과 조금 겹치긴 하는데요. 좀 겹치는 부분은 살짝 이야기하고요. 안 겹치는 부분은 많이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금속의 첫 번째 특징, 열과 전기가 잘 통합니다. 열과 전기. 가라고 해야겠구나. 가. 자, 열과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금속은 우리가 열과 전기가 잘 통해요. 뭐 구리 가지고 구리관도 만들고, 우리가 이거 갖고 전선도 만들고, 그 다음 우리 따뜻하게는 히터도 만들고, 그렇죠? 두 번째, 고유의 광택을 지닙니다. 이거는 중요하지만 기술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지만 한 가지 물어볼까요? 구리는 무슨 색깔이지? 젓갈색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은은 은색, 금은 금색, 아니 금은 노란색이지. 또, 철은 은백색. 대부분의 금속은 은백색을 띠기는 하지만 일부 금속들 같은 경우는 고유의 광택을 갖고 있는 것도 있답니다. 그 다음 다 상온에선 대부분 고체입니다. 뭐 빼고 수은이라는 놈 빼고. 그 다음 라 전성과 연성을 지닙니다. 이건 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전성과 연성. 여러분 이게 어떤 성질이냐면 금속이 늘어나는 성질을 보고 말하는 건데요. 자, 한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금속이 하나 있어요. 이게 꽉 차 있는 금속이라 해봐요. 이 꽉 차 있는 금속을 내 마음대로 변형을 시키고 싶어. 금속을 변형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누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누르면 어떻게 되지? 금속이 점점 찌그러지더니 넓게 퍼지지. 마치 뭐처럼? 전처럼. 그래서 이렇게 넓게 퍼지는 성질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전성이라 불러요. 이해할 수 있겠지? 외울 수 있겠지? 누르면은 전처럼 퍼지니까 전성. 두 번째, 잡아당겨봐요.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지? 점점 늘어나더니 찢어지겠지? 찢어지기 직전까지 쭉 늘어날 거잖아.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늘어나는 성질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연성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금속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전성과 연성. 그래서 전성이라 부르는 거는 무엇을 뜻했냐면은 넓게 퍼지는 성질을 보고 말했습니다. 넓게 퍼지는 성질. 연성은 무엇을 말했느냐? 연성은 길게 뽑히는 성질입니다. 이게 글씨를 빨리 쓰면은 이게 펜이 자꾸 안 나와서 천천히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여기 펜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강도와 경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강도와 경도. 금속은 강도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경도라는 말을 하거든. 일단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강도가 뭘까요? 강도. 뭔가 단단한 거, 뭔가 센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지? 맞아요. 우리가 금속의 강도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얘가 파괴되지 않고 버티는 성질을 보고 우리는 강도라 말하거든. 똑같이 철 가지고 이걸로 이야기해볼까? 자, 얘의 강도를 알고 싶어. 얘는 실제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거든요. 알루미늄의 강도를 어떻게 할까요? 강도를 아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 방법을 알아요. 첫 번째, 눌러봐요. 누르면 어떻게 되지? 파괴되겠지. 언제까지? 얘가 꾹 눌러서 버티다 파괴되겠지. 해서 눌러서 파괴되지 않고 버티는 성질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압축 강도라 불러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면 이렇게 눌렀을 때 파괴되기 직전까지를 압축 강도. 두 번째, 늘릴 수 있겠지. 쭉 늘리면은 길게 늘려지다가 찢어지겠지. 그래서 찢어지기 직전까지의 강도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인장 강도라 불러요. 인장 강도. 세 번째 또 어떤 강도가 있을까요? 이거를 또 부시는 방법 뭐가 있을까? 때리면 되겠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때리면 팍 하고 파괴가 되겠지. 그래서 파괴되기 직전까지 때리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충격 강도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 실험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해줘요. 이렇게 위아래로 눌렀을 때 어느 정도에서 파괴되는가, 잡아당겼을 때 어느 정도에서 찢어지는가, 우리가 무언가로 꽝 쳤을 때 언제 얘가 파괴되는가를 보는 게 우리가 강도의 세 가지 대표적인 실험이에요. 그럼 경도라는 건 뭐냐면은 경도는 단단하냐에 대한 개념이야. 단단하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질이 있어. 얘네들 중 누가 더 단단할까를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갖다 대고 비벼버리는 거야. 비비면 어떻게 되냐? 둘 중에 더 센 놈은 멀쩡하고 안 센 놈은 상처가 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금속을 비벼버리는 거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주냐면 보통 이렇게 해줘요. 두 개의 금속들 우리가 여기 판에다가 하나의 금속을 놔두고요. 위에 아주 단단한 금속 하나 놔두고 위에서 꾹 눌러봐. 파이는지 안 파이는지. 만약에 얘가 약하면 얘가 파이고 얘가 약하면 얘가 파이겠지. 그래서 얘는 완전 튼튼한 걸로 해.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경도가 센 게 흔히 말하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 건 경도가 얼마나 세냐면은 웬만한 놈들과 비벼도 다 다이아몬드가 아닌 나머지 금속들이 다들 상처를 입는다는 거야. 대신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세지 강도가 센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강철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이거 절대 안 부러져 해서 망치로 쳐버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걸 꽉 너무 세게 눌러버리잖아. 얘도 파괴될 수 있답니다. 단지 얘는 경도가 강한 거니까 비벼서는 웬만하면 상처 입지 않는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서로 다르다는 거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재료에 비해 강도와 경도가 높다. 강도라고 말하는 건 뭐다? 파괴되지 않고 버티는 성질. 경도라고 말하는 건 무엇일까? 긁었을 때 자국이 남지 않고 저항하는 성질을 경도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의 대부분의 성질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뒤쪽 잠깐만 끝까지 이야기 안 하고 한 절반까지만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은 이제는 철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철.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여기 How to make iron steel. 문제. 둘 중에 철은 무엇일까요? 철의 영어 단어. 아이언맨? 맨 오브 스틸?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학 시간에 말하는 철은 요거고요. 기술 시간에 말하는 철은 요거예요. 뭔 소리냐? 우리가 철이라고 말하는 놈의 진짜 철 분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이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기술 시간에 말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철과 다른 철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철, 뭐 예를 들면 자, 여기 철 있다. 요 철 뭘까요? 스틸이에요. 아이언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해주냐면은 아이언이라고 말하는 철은 순도 99.99% 정도의 철을 보고 말하거든요. 얘는 우리가 철 분자로만 되어 있는데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철로만 되어 있으면 얘가 강도랑 경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연성만 좋아요. 그래서 좀 낭창낭창한 느낌. 물론 고무차륵같이 낭창낭창하진 않겠지만 철사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강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임의로 성분을 하나 넣어줘요. 철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하나 있거든. 뭐냐면 탄소라는 성분이야. 그래서 철의 일정한 비율만큼 탄소를 넣어줘서 강도랑 경도를 좋게 만들어준 철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강철이라 부르고 더 정확한 말로는 강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스틸이야. 그래서 스테인레스 강, 크롬 강, 여기저기 우리가 산업시대에 쓰는 거는 철을 쓰는 게 아니라 강을 쓰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을 해주냐면 지금부터 철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철을 만드는 과정을 3단계를 거쳐요. 3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다 써줄까? 여기다 써줄까? 재선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재강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아변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 3가지 과정을 거쳐서 철을 생산하는데 이때 어떻게 철을 만드는지 잘 보세요. 재선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철을 만들 때 일단 철을 선철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재강이라 부르는 거, 이 선철을 강철로 만드는 거야. 강으로 만드는 거야. 물론 여기서 이걸로 우리가 순철, 아이언을 만들 수도 있거든. 근데 대부분 여기선 강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그리고 이걸 아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보고 철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걸 전선, 스틸, 뭐라 부르면 되겠지? 철봉?
요런 걸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통 거치게 되거든. 요걸 해주는 게 어디냐면 제철소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철은 어떻게 만드냐? 철을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그냥 높은 온도에다 철을 녹여버리면 돼요. 그럼 대부분 만들어지거든. 그럼 높은 온도 아까 어떻게 만들어준다 했지? 가마 안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좋은 연료를 쓰면 된다 했잖아. 일단 하나씩 이야기할게요. 일단 가마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 용광로라 불러요. 용광로라 부르고요. 두 번째, 연료는 무엇을 쓸 거냐면은 석탄을 부셔가지고 구슬처럼 만든 석탄을 쓸 거예요. 구슬처럼 만든 석탄을 코크스라고 부르거든요. 코크스라는 걸 우리가 연료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어떻게 공급을 해줄 거냐면 여기에다가 공기를 위로 뿜뿜뿜뿜 공급을 해줘서 우리가 공급을 해줄 거야. 물론 공기를 공급을 해줄 때 뜨거운 공기를 공급을 해준다면 온도 부분도 해결되고 산소 부분도 해결되니까 대부분 뜨거운 공기로 여기에서 공급을 해준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철광석을 녹여야 되잖아. 철광석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지구에서 많이 쓰는 철광석은 적철석과 자철석이라는 게 있는데 과학 시간에 배우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 거무튀튀한 놈이 있어. 얘를 녹여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야.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철이라는 거고요. 이 선철을 얘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냥 철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녹이려 했더니 문제점이 있는 거야. 어떤 데 문제점이 있냐면 여기에서 철만 녹는 게 아니라 나머지 물질들도 같이 녹는다는 문제가 돼. 왜냐하면 이게 철광석 안에는 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성분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SI 규소 같은 것도 있겠지. 지구상에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을 걸러줘야 되는데 이런 걸 무엇으로 걸러줄 거냐면은 여기 석회석이라는 걸로 걸러줄 거예요. 석회석이라는 놈은 철광석보다 다른 금속과 반응을 좀 더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똑같이 녹여주잖아. 그러면 석회석이랑 얘네들이 다 달라붙어져.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석회석이라는 걸 섞어준답니다. 그래서 얘네들 세 개를 같이 여기에다 집어넣어주는 거야. 넣어주잖아 하면 보통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그냥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철광석, 석회석, 그 다음에 코크스,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 이렇게 V자 모양 이렇게 차곡차곡 지층처럼 쌓아주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열풍을 뿜어주면 아래쪽부터 서서히 녹아요. 해서 녹아가지고 철이 녹는 걸 뭐 용융이라 불러요. 금속을 녹는 걸 다 용융이라 부르거든. 용융이 되면은 철과 불순물이 같이 용융이 되는데 이때 석회석이 어떤 역할을 했냐. 불순물을 싹 다 가져가죠. 그래서 불순물을 싹 다 가져가 준 놈이 철물 위에 뜨게 되거든. 그 뜬 거를 위쪽으로 걸러줘. 이걸 슬래그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용융된 철은 제일 아래에서 나와요. 그 용융된 철을 아래쪽에서 쓱 빼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철이 만들어진답니다. 이걸 우리가 제철소에서 해주는 첫 번째 작업, 제선이라는 작업이고요.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선. 철에서 산소를 제거해서 무엇을 만든다? 선철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선철을 어떻게 만드냐? 용광로, 이걸 가마라 불렀다 했죠. 이게 가마같이 생긴 놈에서 무엇을 넣어주는 거냐? 재료라고 부르는 철광석과 코크스라고 부르는 연료와 마지막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코크스라는 놈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우리가 넣어주면은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만들어준 철을 방금 전에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 이걸 선철이라 부르고 다른 말로 얘를 뭐라 부르냐? 무쇠라고 불러요. 무쇠. 왜 무쇠라 부르냐? 옛날엔 요거를 썼는데 요게 굉장히 철이 좋아 보이지 좀 나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아까 철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하나 있다 했잖아. 철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이 탄소라는 성분이 있다 했잖아. 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철이에요. 해서 이게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탄소가 적당히 들어있으면 철이 단단해지고 끝났는데 이게 단단해지다 못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철을 때리잖아.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철판이 있으면 철판 때리면 어떻게 되지? 움푹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철은 연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이게 철에 탄소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되면 연성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게 강도랑 경도만 세져서 때리면 깨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 철을 가지고 이용해 줄 수 없으니까 탄소를 제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있는 여기
제강 공정이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제강 공정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건데, 제강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철에다가 산소를 막 집어넣는 거야. 왜 산소를 집어넣냐? 용융된 철에다 산소를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러면은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탄소를 제거해 준대요. 그래서 막 넣어주잖아 하면은 이게 한 40분 정도 이렇게 산소를 막 뜨거운 공기에서 막 공급을 해주면은 이 철광석 안에 이제 더 이상 탄소가 이제 별로 없어. 그리고 나면 이 쇳물을 쫙 부어주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이 쇳물이 아주 멋진 철로 만들어지겠지. 어떻게? 이런 강철로 만들어지는단 말이야. 이때 우리가 원한다면은 탄소를 임의적으로 조금씩 남기기도 해. 왜냐하면 좀 더 튼튼한 철을 만들고 싶으면 탄소를 한 2% 남기고요. 좀 연한 철을 만들고 싶으면 탄소를 한 1%, 한 0.5% 정도 남겨요. 완전 무른 철을 만들고 싶으면 한 0.02%까지도 만들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탄소의 양도 이렇게 조절해주면서, 아니면 이 철을 가지고 스테인레스 강을 만들고 싶다 하면 탄소가 아니라 다른 성분들도 슉슉슉 넣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제강 공정이라 부르고요. 이것까지 어디에서 보통 많이 하냐면은 보통 제철소에서 많이 하는 공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강 공정에 대해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철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 강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선철에서 산소를 공급해서 무엇의 양을 조절해 주냐? 탄소의 양을 조절을 해주고요. 불순물들을 필요에 따라서 제거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필요한 성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 과정이 바로 제강 공정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담만 이야기하자면 철이라고 말하는 걸 무조건 제철소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철소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철 광석을 가지고 선철을 만드는 건 제철소에서 하거든요. 그것 말고 웬만한 곳에서 이제 철강 제품을 만드는데 자기네 자체 용광로를 갖고 있는 애들 있거든. 고로라고 부르거든. 그런 애들은 보통 어떤 걸 하냐면 이 제강 공정을 해주는 거야. 여기만 이미 만들어진 철을 가지고 성분들만 조금씩 뺐다 넣었다 해주는 과정을 얘네들이 서로 해주기도 한답니다. 해서 나중에 너희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줄 날이 있으면 보여줄게요. 그래서 용광로가 따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대기업들도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나면 철이 약간 어떻게 되냐면 철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철물을 확 땅에다 부어버리자 하면은 이게 용암처럼 생겨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밀듯이 철도 밀대로 밀어서 모양을 보통 만들어줘요. 그래서 밀대가 굉장히 크고 잘 안 녹는 밀대로 써주고, 이렇게 생긴 밀대를 양쪽으로 해줘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아변이라 불러요. 아변. 해서 밀대로 밀고 나면은 철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물론 요 모양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H 모양, I 모양, 길다란 모양, 뭐 철 가지고 뭐 봉 모양, 뭐 이거저거 다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 아변이라는 과정이라 부르고요. 아변 과정에서는 철을 무엇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냐면 롤러를 지나가게 해준답니다. 롤러. 아시겠죠? 그래서 롤러를 지나가고 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쓸 수 있는 철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런 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철의 특징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게요. 철의 가장 큰 특징, 강도랑 경도가 좋아요. 생각보다 많이 좋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좋은데 거기 더하기 재련 방법이 간단해요. 재련 방법 생각보다 복잡한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진짜 간단한 편이야. 왜냐면은 나중에 다른 재련 방법 나중에 이야기해 줄 날이 있잖아. 그럼 막 이렇게 막 금속이 안 녹으면 막 어디서 막 이상한 성분 갖고 와서 같이 녹여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녹아도 이게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막 전기분해 같은 거 막 전기 넣어가지고 막 공급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뭐 전기분해 할 것도 없고 그냥 녹여갖고 그냥 산소만 뿜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간단해. 나중에 여기 막 이런 거 여기 봐오면은 석회석 같은 거 필요하다 했잖아. 석회석 같은 거 없잖아. 석회석 없으면 나중에 막 소주병 같은 거 넣기도 해요. 어차피 소주병, 유리 안에 이 규소가 많이 있거든. 소주병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불순물 제거하고 해서 생각보다 철을 우리가 만들기가 생각보다 많이 쉬운 편이에요. 근데 철은 지각에 몇 번째로 많다 했지? 지각에 4번째로 많으니까 철은 흔하고 만들기 쉬우니까 재활용도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철은 가격이 저렴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매장량이 풍부하고 철은 가격이 저렴하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철기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굳이 이해하면 지금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철기 시대의 철이라는 게 청동기 시대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철이
가격이 싸서 일반인들까지 공급이 됐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옛날에 청동기 시대 때도 실은 사람들이 청동을 쓴 게 아니라 돌도끼, 나무도끼를 썼대요. 왜 그랬냐면 청동이라는 게 굉장히 비율이 작기 때문에 청동을 쓸 수 있는 거는 고급 귀족들밖에 못 썼대요. 청동으로 갑옷을 만들고 검을 만든 건 귀족들밖에 못 썼고요. 실제로 사람들은 다들 돌을 썼는데 돌이 아니라 금속이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급이 됐던 거는 철기 시대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이 생각보다 중에 가격이 저렴해서 얼마나 저렴하냐? 철 가격을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 런던에 이제 금속 가격 전체 그 LME라고 해가지고 금속 가격을 결정을 해준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쪽에서 말할 때 철은 이거저거 가격인데 실제로 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1톤 기준 철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 돼요. 되게 싸지? 비싸 보여? 알루미늄은 200만 원 정도예요. 구리는 700만 원 정도예요. 비싸죠. 해서 구리보다 실은 알루미늄보다 철이 굉장히 싼 편이란 말이다. 그래서 철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시대에 이걸 가지고 많은 물질을 만든답니다. 그 다음 마무리만 빨리 이야기할게요. 네 번째, 탄소의 양에 따라 우리가 성질이 많이 변합니다. 탄소가 되게 중요하고요. 내식성이 좋지 않습니다. 내식성이라고 부르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철은 녹이 잘 쓸어요. 얼마나 녹이 잘 쓰냐면 물에 닿아도 녹슬고요. 그 다음에 산성 물질에 닿아도 녹슬고요. 하물며 공기 중에 있으면 공기 중에는 물이랑 반응해서도 녹슬어요. 녹이 엄청 잘 쓸어요. 근데 녹슬은 산화철이라고 부르는 놈이 강도가 약하거든. 그래서 이건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만들어내냐면 철 겉면에다가 녹이 잘 안 쓰는 걸 입혀주어요. 겉면만 코팅해주기도 하고요. 겉면에다 페인트를 발라주기도 해요. 그래서 페인트를 우리가 철에다 많이 발라서 철에 보통 많이 바른 페인트는 초록색 아니면 빨강색을 많이 써요. 주로 많이 쓰는 건 빨강색을 많이 쓰거든. 왜 많이 쓰냐면 녹슨 철이 빨강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빨강색을 입혀놓으면 이게 녹이 쓴 건지 녹이 안 쓴 건지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잠깐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금속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금속은 어떻게 썼을까? 금속을 쓰려면 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불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최초로 금속은 청동을 썼지만 청동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불의 온도랑 비슷해서 철을 쓰기 위해서는 불의 온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걸 재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련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철기 시대로 넘어왔고요. 철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만 강도, 경도, 그 다음에 연성, 전성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철을 어떻게 만든다? 그냥 높은 온도 만든 다음에 그 높은 온도에서 산소 공급하면서 거기에다가 석회성 넣으면 철 만들어진다. 대신에 재선과 재강 공정을 거쳐서 질 좋은 철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철은 제일 좋은 장점이 싸다라는 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